이재명 대표 단식 끝났고요. 병원에서 퇴원했거든요. 근데 아직 당 업무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모습이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날짜를 정확하게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건강 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뭐 언제라도 당분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게 대표님 의지인데 현재 이제 건강 상태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미정이에요. 날짜를 복귀 날짜를. 근데 이제 단식 중단한 이후에 이제 날짜가 꽤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건데 9월 18일 이제 입원을 했죠. 단식 중에. 그리고 23일에 단식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중단 선언을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식 중단이 됐는데 그리고요 며칠 지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 6일에 재판 출석 한번 했고요. 당시에 이제 뭐 좀 짧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국회로 와서 표결에 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9일에 방금 봤던 지원 유세에 나갔고요. 그런데 지난 13일에는 재판에 불출석 그리고 국정감사에도 안 나왔어요. 당시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을 못 나간다는 이유를 다뤘지만 실제 국감장에도 안 나왔거든요. 불출석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중단 이후 벌써 날짜가 꽤 많이 지난 상황이에요. 보름 이상. 김영준 전 의원님. 이거 복귀를 아직 모르겠다는데 정말 건강 탓입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고민이 끝나지 않아서 모습을 안 보이는 겁니까? 뭐 고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뭐 형식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예. 기각이 되면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재판의 결과 자체가 검찰에 재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쪼개기로 더 많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예. 더 전략적으로 검찰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실제적으로 본인은 알 거예요.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전혀 그 기각 이후에 줄어든 것이 아니다.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예. 직면하고 있다는 느낌의 어떤 심리적, 육체적인 어떤 데미지보다 심리적 데미지를 지금 입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상태는 약간 그거에 대한 이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충격, 그다음 그 준비를 대응을 위한 해야 되겠죠.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국감 때문에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다 모를 것처럼 보이는데 국감에 안 왔다.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둘러대야 됩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귀를 바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국감에 국감도 안 온다고 나오고 했는데 오는 도중에 재판도 못 가고. 재판도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왜 당무는 하느냐? 예, 이것을 아. 통해서 재판을 더 연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준 의원님 또 이 말씀 하셔갖고 또 당내 강성 지지층들한테 또 문자 받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이런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혁신 변호사. 네네. 보니까 오는 17일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이더군요. 근데 네네. 이날을 재판을 출석을 할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 날입니까?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예. 지금부터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재판이 있어요. 매주 화금. 왜냐하면은 이제 대장동 재판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었는데 예. 원래 이제 그 담당 재판장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하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손들었어요. 금요일 날 재판 또 있는데요. 무슨 재판이요? 공직선거법 재판. 겹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격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대장동도 금요일은 격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한 주는 대장동, 한 주는 공직선거법 이렇게 하고요. 화요일은 무조건 대장동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만 피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럼 거기 나올 거다. 나와야죠. 나와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큰 딜이 있어도 재판 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어디 아프다고 해가지고 재판 빠졌습니까? 아파도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농락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은
무조건 6개월 내에 끝나도록 그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13개월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면 8월 25일이에요.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한참이네. 6개월 만에 꼭 끝나야 되는 재판을 2개월이나 그냥 잘라 먹은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왜 자꾸 이렇게 재판을 끌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본인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17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기점으로 당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좀 정치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에 계신 한 분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관련된 얘기를 좀 전망을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험지 출마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현욱 의원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적정치가 않아요. 그래요? 선거를 치러야 될 대표가 예. 험지 출마해서 네. 불출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아. 이재명 대표는 뭐 선수를 국회의원 선수를 쌓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총선 출마하고 아니니까.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여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총선 때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럼 네 분께 똑같은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 총선 때 아예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 그런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X를 들어주세요. X, 전원 X군요. 전원 X. 그러면은 일단 김철웅 교수님 그리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왜 X를 고르셨는지 이유를 좀 대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 그 도전 과제는 2027년도 대권이거든요. 예.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어쨌든 총선의 공천권 행사에서 당내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97년도에 그 보면은 과거에 여당의 후보 대권 후보로서 나와서 진 경우가 3번 있는데 그중에 97년도 유해창 후보하고 2002년도 정동영 후보, 이번 이재명 후보 3번이거든요. 예. 그중에서 유해창 후보는 2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전할 때 보면 97년도에 지고 98년도에 당권을 잡아서 2000년도 16대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예. 때문에 2002년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도 97년도 유해창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내년에 어쨌든 총선에 공천권 행사하고 그 지분을 갖고서 2027년 예. 대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무조건 원내 진입하고 공천권 행사하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 거죠. 김종욱 전 행정관도 그럴 리는 없다. 불출마할 리는 없다. 뭐 제가 앞으로 6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예. 제가 또 지금부터 뭐 험지 출마해라, 출마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예. 매우 정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결정은 당원 또는 지지층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묻는 과정에서 이 판단할 문제인 거지. 미리부터 내부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정략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문재인 당시 옛날 후보 같은 경우는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적어도 강력한 지도부 또는 리더를 가지고 대통령에 맞서서 야당이 싸워나가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지금 1년 6개월 동안 소위 그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60% 정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이끌어 나갔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총선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력한 리더를 통해서 당의 어떤 대응 체계를 튼튼히 만들어서 가는 게 예. 상식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갑자기 다른 분들은 매우 예를 들면 이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그분들이 어떤 라이브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략적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재성 전 주석이 나이브하거나 정략적 판단을 하는 셈이 된다고 분석이 되는데 두 분 말 얘기 들었고요. 김영준 전 의원님께는 뭐 어차피 X를 고르셨으니까 가능성 없다 보시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거길 떠나서 민주당이 험지로 지역구를 골라 갈 가능성 또는 비례대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우선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전체를 총괄해 가는데 있어서 비례대표 옛날에 뭐 당의 과거 총재 시절에는 비례대표를 다 끝부분 한 10번, 20번 뭐 이렇게도 하셔서 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험지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을 다시 달아야 된다. 예,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뭐 원천적으로 만약에 선거법 재판이나 위정교사 재판에서 예.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출마를 못할 수는 있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나 만약 출마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재판이 수년되거나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연장해 가는 방법은 어쨌든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길밖에 저는 없어 보입니다. 네 분 다 또 아니라 그러네요. 그럼 최재성 전 주석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재욱 전 행정관은 이런 순진, 나이브 약간 이렇게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사실 저 지금 적혀 있는 3가지 혐의가 최근에 구속영장 이 청구서에 들어있던 혐의였는데 기각이 된 이후에 백현동 특혜 의혹 그다음에 오늘 위증교사 혐의도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 남은 거는 이제 대북 선거 이른바 쌍방울 관련된 건데 이거는 보완 수사 지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이송이 됐고요. 역시 변호사께 짧게.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건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구할 가능성이 한 반반은 된다라고 저는 반반은 판단이 남아 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체포 그 영장 동의안이 예.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그게 있거든요. 그 명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영장 기각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불구속 기소한 게 아니고 예.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박영수 특검도 영장 기각됐다가 재청구해서 구속해놨고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도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근데 재차 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때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명확하게 워딩이 돼 있고요.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소명이 상당히 되어 있다. 예. 쌍방울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강해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없이 한번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해 보겠다. 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당대표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확률이 50%로 줄어든 거지. 만약에 곽상도 전 의원 같이 예.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0% 영장 재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했었을 겁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이것도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요.